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터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이 미국 정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로 불거진 논란은 갑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데다 낸 세금마저 이자까지 쳐 환급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8월 전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감소의 영향에 제조업 생산이 1% 줄어들었고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하자 국내 모바일 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글이 최근 인앱 결제 확대 시행 의지를 내비쳐 우려가 컸는데 이처럼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지 몰랐던 반응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제약 3사 합병이 공식화된 가운데 동학개미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사 합병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합병 추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또다시 1% 이상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다우, S&P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승폭이 컸고요. 기술주들 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지금 다시금 제기가 된 건데 이게 뭐 대선 이전에 좀 어려울 것이다, 대선 이후에나 될 것이다, 민주당이 양보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내면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선 전에 될 확률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일단은 집권 여당과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서의 기류는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간극이 좀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2330선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잠시 뒤에 2시 50분경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급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른 모습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젠, 아프리카TV, PSK 등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는 상황, 그리고 미 증시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 등도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기관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프리카TV 그리고 LB세미콘,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또 표현을 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주가 모멘텀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물론 최근 조정 이후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간의 급락을 아직은 만회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일단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단 그간 우리 시장에서도 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역시도 주가 조정 이후에 좀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에 가담하는 모양새 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만연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곤 하지만 이 2차 전지
에너지라든가 IT, 언택트, 수소 등 그간 강세 종목들의 반등을 특히 오전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 후반 들어서 일부 조금 차익이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연휴를 앞두고 이 차익 실현 등의 이런 회피 자금의 이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그 안에서도 이 수소차 관련주들의 강세, 좀 연휴 이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주 기대되는 모멘텀도 있었지만 이 최근 들어서 시장 조정 등과 더불어 이 니콜라 관련 우려감 등에 따라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의 이 주가 조정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기대되는 모멘텀이 힘을 받는 소식 등이 들려온 점이 오늘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크게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의 수소차 보급 장려책 소식이 전해진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이 중국의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점, 그러니까 이는 곧 중국 역시도 이 그린 산업 부분에 힘을 쏟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등 이 관련된 폭넓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 수소차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자면 이 수소차 관련한 보조금 최소한 4년간 축소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으로 꼽혀지고 있는 8가지 부품에 있어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장려금 등의 이런 지원 정책을 지급한다라는 점은 자연스레 이 수소 관련 기술에서 수준이 제일 높은 우리 한국 업체들이 이 러브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자연스레 중국 수소차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중국 요인이 관련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S퓨얼셀 등에 있어서의 이런 강세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장이 없고요, 모레도 없고 글피도 없습니다. 다음 주 장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연휴에 지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연휴 중간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좀 위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명절 전에 이런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에 좀 힘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안에서도 우선은 모멘텀 있는 업종으로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 그래도 환경이 긍정적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히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중국 제재, 특히 SMIC 제재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SMC의 고성능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대응, 이 관련 수혜주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 미국 업체들의 기술이 이용된 장비 등은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점에서 이 미국의 SMIC 제재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 구매인데 이 장비 구매를 방해한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 업체들의 이런 그러니까 우리와의 경쟁에서 중국 업체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수혜를 우리 업체들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이 TSMC가 고성능 패키지를 위한 전용팹 2개를 건설 중인데 삼성전자 역시도 TSMC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 고성능 패키지를 위한 관련 투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등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지금 방한한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오냐 경쟁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증시 쪽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방한 일정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시기와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의 방안인데요. 지난달 중국 외교사령탑인 양재치 국무위원회 부산 방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이 있었고 2달 만에 중국 외교부 장관 격인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이 의미가 크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중국 안에서는 양재치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의 역할이 각각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란히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로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7일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방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외교 성과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목표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은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OECD에서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죠. G20 주요국 중에서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국가가 중국 1.8% 성장을 예상했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 정도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K-방역과 K-팝 등으로 무장된 우리나라가 근본 미중 각각 방문하는 장관들의 일정들과 그리고 중국과의 경기 회복 시너지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방한 일정을 짚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뭐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여쭤볼게요. 오늘 팔고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추석을 고려한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 정치 불확실성과 일명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러한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기분이고요. 즉 대내 변수로 인해서 증시의 조정은 어느 정도 진정세 이후 재반 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새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반대 매매, 303억 원가량의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덩달아 개인들의 매수세와 유동성도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조정 증시, 이런 조정 시에 쉽게 공포에 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미 정시의 대형 기술주들이 애플의 아이폰 12, 아이폰 12 출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을 되면서 부담을 좀 덜어냈던 그런 어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과 같은 긴 연휴와 같은 오늘의 장입니다. 금요일과 거의 흡사한데요. 아직 매수를 과감하게 안 하신 분이라면 급격한 매수보다는 연휴 동안 있을 불확실성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한 매수보다는 매수는 연휴 뒤로 조금 미뤄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포에 사셨던 분들, 지난주 주말과 월요일 오전장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그러한 공포에 사라라는 부분들을 매수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부터는 숫자와 실적, 이런 구체적인 경쟁력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강소기업들 있죠. 이런 부분의 특허나 기술력이나 앞으로 나오게 될 전망들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과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유보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배당까지도 매력도를 평가할 때 이러한 척도를 가지고 매력을 평가하면서 기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 상승 채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실력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준들을 갖고 매수를 해보시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유동성의 거품이 거친 이후에는 실적과 실체가 있는 성장 모멘텀 확인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부터 그냥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미국 쪽 보면은 참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나라였나 싶다는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근데 최근에 확실히 변동성은 좀 있거든요, 폭이. 예. 이게 뭔 때문에 그러는지 점검을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번에 제법 연휴가 길죠. 그렇죠. 수, 목, 금, 사흘을 갖다가 이제 뭐 거래를 갖다가 대응을 못하고 못하죠. 그 와중에 미국은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한 오전 10시 반쯤에 TV 토론 있고 예. 10월 1일이면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나오죠.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 아닌 게 아니라 9월 달 들어서 그 잘 달리던 장이 흔들리고 나서 예. 다들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10월 다서는 그걸 막 뒤져봤어요. 월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싶어서 예.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자신들이 없어요. 지금 이 친구 예. 마켓워치의 마크 헐버트 여기 아주 저 마켓워치의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예. 뭐 좋은 글 많이 올리죠. 내용인즉슨 전통적으로 10월 달에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퍼폼했는가. 그리고 왜 당신이 여러분들이 버클업 옆에 이 사진처럼 예. 안전벨트 좀 이렇게 쪼아야 되는지 약간 걱정되잖아요. 제목만 보면. 예. 근데 이제 밑에 내용은 이겁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월별로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10월 달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1896년 이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 변동성이 10월 달엔 컸는데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월 달 하면 전부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 은근히 또 수익은 났대요. 변동성 큰 와중에. 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Combination of October, 즉 10월의 변동성하고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10월 달에 수익을 냈던 거 이걸 갖다가 잘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10월에도 수익 낼 거야. 그러면 뭐 애초에 제목에다가 안전벨트는 왜 매래? 저분 유명한 분이죠. 유명해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얘기 이 정도는. 그렇죠? 예. 자, S&P 500 지수 보시죠. 자, 이제 9월 들어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 아닙니까? 예. 자, 9월 1일 날 찍고 이렇게 9월 내내 계속 흘러내렸죠. 그렇죠. 우리 코스닥이 840대구나. 예. 850 이제 가까이 가네요. 지난주 종가를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888.88. 그렇죠. 그랬죠. 예. 중국 사람들 같았으면 이거는 뭐 너무 좋아하는 숫자인데. 맞아요.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니까 888.88이니까 팔하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거나 지금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200일선을 먼저 건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밀려나고 조정 끝 다시 이 50일선과 20일선을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까?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3월 달처럼 이렇게 확실한 어떤 바닥 신호는 안 보이죠. 이 그러게요. 무렵처럼. 예. 아직까지 이게 적어도 RSI가 이런 식으로 좀 그늘진 부분이 나올 정도로 과매도 가면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시장도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보니까 활발하진 않네요. 활발하진 않아요. 예.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60분 차트로. 그랬더니 9월 1일 날부터 9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 여기에 어제 하루 그냥 예. 갭업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1시간 동안 바짝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잘 못 가요. 왜 그런가 싶어서 또 한번 이럴 때는 저 같은 사람 무조건 펼쳐보죠. 차트들은. 예. 한 펼쳐봤더니 이번 9월 들어서 하락했던 거에 38.2%에서 약간 버둥버둥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까? 3,400? 3,450? 40? 이 부분은 좀 보고 가자 이런 얘기죠. 예. 나스닥 여기서 이제 월봉에서 팡팡팡팡팡 수직 상승하다가 이제 9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이런저런 기술주 예. 모든 월간 차트들에서 음봉이 8월 양봉으로 올랐던 부분을 다 잡아먹는 정도.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도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지금 아래 꼬리 막 달면서 어쨌거나 이거 음봉 몸통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중이죠. 예. 여기도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시장이 그렇게 막 에너제틱한 건 아닙니다. 예. 아마존닷컴도 지금 아래 꼬리 막 만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빠르게. 예. 그런 중 얘도 뭐 거래를 봐서는 얘도 빨리 분할해줘야겠네. 거리를 늘려야 돼요. 애플도 이런 흐름이에요.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 부담은 계속 큽니다. 이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 이격도 보세요. 이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애플은 일목균형표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 까만색의 기준선, 빨간색의 전환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예. 가격대가 여기 붙어서 다니는데 이거 지금 너무 붕 떠버렸죠. 이 아래쪽에. 그러니 다들 좀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이런 상황에서 예. 이때는 주식 분할 때문에 막 주식 분할이 뭐가 있는 것처럼 덤볐다가 아니야. 그래도 배터리데이 한번 기다려보자 했다가 배터리데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중이에요. 예. 일론 머스크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어제 나온 뉴스 보세요. 테슬라 머스크 말입니다. 예. 테슬라가 지금 오버밸류 오늘 당장은 오버밸류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데 5년 내로. 5년 내로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저게 일론 머스크의 재주네요. 지금 좀 비싸 보이죠? 한 5년 후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못 던지게 만들어. 그래 지난주는 또 장폴 로드리게 교수의 그 버블 그거 갖고 와서 예.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기술주에서 테슬라가 이제 그 중에서도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번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이렇게 나왔던 이 부분 예. 이게 불트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어요. 이게 불트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황소 때려잡는 불트랩이 아니라면 배터리 데이 때 고점 열고 갔어야죠. 그다음에 이것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또 쌍봉 걸리면 안 되고 저 그걸 열어버리면은 테슬라도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면서 진짜 헐헐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기술주들도 다들 차트 보니까 아찔아찔하나?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신 없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나 더 보실까요? 똑같이 마켓워치인데 이분은 와턴의 제레미 시걸 교수예요. 이분도 또 학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갖고 자주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다들 이 정도입니다. For the next few weeks, 다가오는 몇 주 동안은 시장이 좀 러프할 것 같대요. 좀 울퉁불퉁할 것 같대요. 그러나 내년에 가면 2021년 가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 요약하면 그겁니다. 지금 이 눌려 있는 유동성, 돈은 많은데 어디론가 튀고 싶은데 어디론가 갖다 부어서 한번 뭘 좀 튀기고 싶은 이 유동성은 엄청난데 예. 이게 백신이 나오고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좀 사가라들고 하는 2021년 가면 이거 한번 엄청나게 한 움직일 거다. 결국 믿는 구석은 풍부한 돈입니다. 이제 다들 자신은 없어 하는 거예요. 당장 몇 주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쁠 거 있겠냐? 지금 최악은 지난 거 아니야? 예. 어떻게든 백신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되든 간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또 경제 살리려고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잘 밀리지는 않는데도 다들 또 그래서 들고 있는 거 던지고 싶지는 않은데도 조금은 불안해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죠.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아까 테슬라의 얘기는 뭐 5년 정도 뒤에는 지금 가격은 뭐 쌌던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머스크의 말이죠. 머스크의 얘기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한번 보러 갔을 때 비싸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몇 년 뒤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 그분 말이 맞았네요. 그땐 그렇게 되네 또 이게 얘기가. 그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네. 그럼 니콜라는 어때요? 니콜라는 지금 저격을 계속 당하고 있고 이거 반등이 안 나와요. 니콜라는 지금 잘. 그죠? 네. 그래서 또 꼰대 잔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이건 또 CNBC 기사입니다. 예.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꼰대들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예. 제목이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다 체이싱하게 쫓아가면서 뭐로 하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장에서. 그러면서 또 실무시 꼰대들은 늘 이래요. 끝이 안 좋을 것 같다. 예. 이 작은 글씨도 보세요.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요새. 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증시로 터닝하는데 뭐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또 이왕이면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얘기고 나중에 가서 인더레드라는 얘기는 못 벌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진을 떡 해놓고 지금 이 스탁 피킹이죠. 예. 하나하나 따는 거. 예. 밑에 설명이 그래요. 지금 어떤 종목을 갖다 고르는 것은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위험하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워렌 버핏이 늘 하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어서 최선은 뭐냐.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갖다 그냥 소유하는 거다. 종목 고르려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니콜라 요새 예. 뭐 나녹스 이런 그쪽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사기 논란에 휘말리고 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렌 버핏의 저런 얘기 전혀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렇죠. 그거 일단 맛을 들인 사람들은 안 돼요. 하루에 20% 30% 왔다 갔다 하는데 예. 5분 만에 아니 한 돈 1,000만 원 넣어놨다가 5분 만에 그게 뭐 저기 20% 같으면 얼마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또 며칠 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갖다 맛을 들이고 나면은 그분들한테는 이 꼰대들의 잔소리는 안 통하겠는데 그러나 들을 얘기는 또 들을만 하죠. 이 사람들이 뭐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종목 하는 거 골치 아프시다면 그리고 진짜 최악은 지난 것 같고 돈은 넘치는 것 같고 이 저금리 환경은 역대 우리가 언제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이 그림 이번 주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블랙먼데이 때 36%나 빠지고 단기간에 예. 그래도 올라왔고 그린스펀 의장이 94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이 닷컴 버블 기간에 닷컴 버블 초입에 96년 12월에 야 이거 비이성적이야 시장이 예. 그 유명한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풍요라고 워닝을 했던 때가 이거 화살표 시작하는 이때 그래도 시장은 더 갔어요 한 3, 4년 그러고 닷컴 버블 무너져도 예. 또 살아났고 금융이 무너져도 살아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아닌 게 아니라 너무 긴 세월이네요. 예. 당대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시장 전체를 사두고 있으면은 저 사이에 어떤 스토리와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간에 시장은 올라갔으니 워렌 버핏 얘기도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잖아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제 한 달 남았고. 이제 카운트다운이죠. 네, 카운트다운이고 TV 토론이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되긴 했어요. 네. 뭐 3차 세 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인상이 강하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 TV 토론 보고 내 마음 안 바꿀 거야. 특반은 예. 트럼프가 좀 이렇게 TV 토론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예. 특반은 트럼프 찍고 빠빠는 바이든 찍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팬덤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 재밌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이 트위트 보세요. 예. 내용인즉슨 이 빨간색 줄건 부분은 그겁니다. 이 바이든 말이야. 예. 이 디베이트 퍼포먼스가 토론할 때마다 이 하는 게 퍼포먼스가 뭐 너무 언이븐하다는 얘기는 어떨 때는 너무 잘하고 어떨 때는 너무 형편없고 왜 이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물음표 3개 달아가지고 이거 오로지 약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불일치를. 이게 약 먹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검사하자. 나도 받을게.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실무시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바이든 쪽에서 반발이 나온 게 아니고 하죠. 뉴욕타임스가 대놓고 대선 개입 나오네요. 이건 늘 뭐 2016년 그때 힐러리하고 붙을 때도 나왔던 얘기. 예. 요약하면 트럼프는 말이에요. 크로닉 로시스, 만성적으로 손실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세금 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절세냐 탈세냐의 문제죠. 예. 그리고 온통 빚이고 무슨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4억 몇 천만 달러고 그런 식입니다. 기사의 흐름도 보세요. 트럼프 재선 그때 출정하던 8월 달에 8월 하순에 뉴욕 법무부에서 탈세 수사하겠다 그랬고 예. 이번에도 차남 에릭은 10월 달에 또 법정에 서야 된답니다. 이 친구. 여기가 차남이에요. 여기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고 장남. 여기는 지금 멜라니아 여사, 예. 여기가 저 이방카 첫 딸, 여기가 차남이고 이 둘째 딸은 조금 이렇게 이방카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때만 좀 수염 좀 깎지. 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그 둘째 아들 헌트 바이든 아닙니까? 유난히 아끼던데 장남은 그때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그 뇌종양으로 사망했던 형이고 형수인데 둘 사이에 또 바람났었다는 얘기, 연애했다는 그 얘기도 그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중국 갈 때마다 시진핑이 그렇게 환대를 했고 헌트 바이든이 로비스트이기도 하고 한데 중국에서 받은 뭐 사모펀드에 받은 돈이 크고 뭐 유튜브에 요새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개콘이 통하겠습니까? 현실이 저렇게 개콘인데 개콘 이상인데 예, 참 저게 지금 미국 대선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것까지 변수가 됐죠. 이게 일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나왔던 새벽에 얘기죠. 나온 얘기죠. 네, 기존에 이제 결국 예. 6대3이죠 이제. 예, 5대 4였다가 예. 진보 4, 보수 5였다가 긴즈버그 법관이 죽으면서 예. 사망하면서 5대 3으로 갔던 걸 5대 3 중에 보수 쪽에 한 명만 살짝 방향 틀어도 4대 4가 나오니까 예. 기어이 갖다 꽂겠다는 거죠. 아마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 2명 정도가 반발을 합니다만 그래도 과반으로 인주는 될 것 같고 예. 민주당은 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기고 그러다 보니 추가 보양책 합의가 멀어지나 했더니만 어제 또 나온 얘기는 낸시 펠로시가 그럼 우리 뚝 잘라서 1조 달러 잘라서 2조 2천억 달러 어때? 저는 그 뉴스 보고도 참 웃겼던 게 말이죠. 아니 콩나물이나 무슨 뭐 시장에서 애누리 하듯이. 그거 하듯이 하더라도 이게 1조 달러 쭉 잘라서 애초에 3조 2천억 달러 했다가 2조 2천억 달러 어때? 우리 1조 달러 줄였는데 어때? 해보지. 1조 달러는 돈이 그렇습니까? 콩나물 살 때처럼 한번 애누리하고 흥정하고 하는 그 돈인가요? 저는 요새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커갖고. 예,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도 표가 무섭죠. 그렇죠. 갖다 밀어붙이면 또 되는 거예요. 갖다 밀어붙이면 또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뭐 시장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갖다 제시하는데 보니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다릅니다. 그쵸. 뭐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미국에 지금처럼 하원을 갖다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상원 하원을 갖다가 각각 나눠 가지는 경우가 다음에도 이어진다면은 미국도 아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가 좀 들고 가서 시원하게 그냥. 예, 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줘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저렇게 어쨌거나 뭐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봤을 때 그래요. 바이든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부터 진정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지. 민주당이. 예. 클린턴, 오바마, 케네디, 지미 카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역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지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너무나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나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 뭔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근데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바이든 갖고 뭘 하겠다고 좀 걱정됩니다. 예. 뭐 한간에서는 뭐 약하다는 미국 걱정할 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추석이에요. 그래도. 그래요? 예. 네. 일단 미국 대선 얘기해봤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조금 보면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상승세에 대한 뭐 얘기 여러 가지 견해도 있지만 네.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이 부분 되면은 근데 대주주 되기 되게 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3억이면. 아니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내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뭐 손자까지 다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 합쳐서 한다면서. 물론 3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금이라도 낼 수 있는 입장이 내고 싶어요. 굉장히
우픈 현실인데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시에 좀 악재가 있다. 코스피가 그래서 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뭐 돈 말고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풍부한 유동성 말고는 딱히 이 장을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딱 유동성. 그거 하나죠, 뭐. 그렇죠, 사실. 예. 기업들이 엄삭달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뭐 그렇게 확연하게 좋아지고 예.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죠. 우리 코스피 현재 상황이 이래요. 예.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구름대 안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죠. 예. 근데 결국 설 전에, 추석 전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연휴 끝나고 나서 방향 지금 잡아요? 이 까만색의 기준선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 전환선, 예. 이 두 개가 위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한 2,350 어라운드. 여기를 결국 연휴 동안에 바깥 사정 보고 예. 열고 가느냐 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후행 스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경험은 그래요. 후행 스팬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가격대하고 후행 스팬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가위처럼 X자로 확연하게 보일 때가 예. 추세예요. 근데 얘가 지금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 안에 엉겨 들어가갖고 이게 지금 보이질 물고 않아요. 내려 이런 상황은 뭐냐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좀 시일이 된 한 일주일도 더 된 기사입니다만 예. 블룸버그 기사. 기자 이름 보니까 김희진, 그냥 한국 기자네요. 한국 사람이죠. 자, 이 얘기예요. 빈털터리 밀레니얼들이 지금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한국에서는. 그러면서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코노믹스가 아니래요. 경제학이 아니래요, 지금. 코리아에서 이 데이 트레이드들이 이거는 사회학의 문제랍니다. 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요. 죄다 10억이에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이걸 갖다가 월급 갖고는 못 사요. 못 사요. 예.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뽑아주질 않아요. 아무리 스펙 쌓고 열심히 해도.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뭐냐. 20대들의 해마다 신용 대출, 빚낸 게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20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사에 나오는 얘기가 주식 투자와 로터리, 즉 복권, 로또만이 희망인 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했습니다만 아까 CNBC의 미국하고도 비슷하죠. 미국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보링해서 예. 심심해서 뭐 할 데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 와중에 돈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저렇게 절박하게 20대, 30대가 지금 저걸로 희망을 삼는 나라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저도 2030 세대이긴 한데 지금 아직 30대시요? 그럼요. 왜 그래요 저한테? 죄송해요. 규선업 좀 덕담을 해줘야지. 그렇게 안 봤는데 소장님이 저한테 이러실 줄은 난 몰랐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아, 진짜 1,150원 밑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내려가진 않아요. 안 가죠. 또 1,170원이에요. 예. 계속 여기에요. 그냥 깔끔하게 1,150원 찍고 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안 가요 또.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예. 그런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CFTC에서 매주 발표하는 투기적 포지션의 움직임인데 예. 스페큘레이터 지금 이제 특히 헤지 펀드들의 투기적 달러 포지션이 이렇게 9월 22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이에요. 예. 일주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다? 순매도가 이렇게 깊었던 거, 달러 숏으로 몰렸던 겁니다. 그게 거의 2017년 수준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한 3년 전 수준으로. 예. 그렇게 가 있었다 보니까 이 달러 인덱스하고 겹친 거 보세요. 지금 예. 보시면은 시장에서 스펙하는 사람들이 달러 매수하면은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요. 예. 그 달러 포지션 매수 포지션 줄이면 또 이렇게 달러가 내려오고 보이죠?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국제 수지의 변화,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따지지만 사실 이 부분이 더 큽니다. 제가 봐서는 시장 내 어떤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22일 날 이랬다면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는 뭐다? 지난주 내내 방송국마다 이렇게 작가분들이 보내오는 질문은 달러 약세가 아주 심각한데요 하는데
저는 받을 때마다 달러 지금 돌고 있는데요. 왜 자꾸 이런 질문지를 보내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이 시장을 묘사함에 있어서 1분 1초를 다투면서 움직이는 시장을 제때제때 쫓아가기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유로 보세요. 지난주 내내 유로는 빠졌어요. 9월 1일 날 1유로당 1.2달러 찍고 나서 22쪽에서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선이 딱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선이 무너지면 같이 던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저 차트마다 선을 끊는 이유는 예. HTS에 끊어 놓으십시오. 저 선은 예. 저점은 저점끼리 고점은 고점끼리 밀리든지 돌파되면은 그것은 뭔가 움직인단 말이죠. 이 구간이 아마 지난 이때 이 숏들이 아마 쇼커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야, 20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유로 강에 더 이상 배팅은 재미없어 보인다. 예.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1180이 무너지고 나니까 1150이 딱 보이는 레벨이라서 롱스탑 이후에 숏플레이까지 왔습니다만 도는 거죠. 위안도 지난주는 계속 돌았으니까. 위안 약세 쪽으로. 그럼 위안을 좀 보면 확실히 소장님 매일 그러셨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위안화 좀 잘 모르겠으면 확인하라고. 위안을 보시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그래서 다시 한때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맨날 달러엔만 쳐다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이제 달러엔하고는 상관관계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제 현재로서는 위안을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예. 지금 다들 또 이제 남은 연말 내년 1, 2분기 딜러들한테 다 폴 돌려보면은 예. 지금 레벨에서 위로 50원, 아래로 50원 이상 제시하는 딜러들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갇힐 것 같다. 지금 위에 보세요. 촘촘해요. 1180원도 있고 1190원도 있고 1200원도 있고 거의 뭐 이걸 어느 세월에 뚫겠냐 말이죠. 예. 그런데 밑으로 가기에도 뭔가 이번에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죠. 야, 예. 이 1150원 레벨은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쉽지 거를. 않아 보인다. 네. 이거 전부 다 그걸로 그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합니다. 뭔가 욕은 안 먹어야겠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뭔가 추가 부양책이라고 합의는 할 것 같아요. 뭔가 10월 초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면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러울 만하면 뭐다? 또 돈 풀린다. 또 시장에 돈 들어온다. 주식 가고 달러 약세. 예. 근데 이게 좀 뭔가 미진하다. 근데 뭐 잘 안 될 것 같다. 내지는 또 뭐 낸시 펠로시하고 만나봤더니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돈 들어올 거 없다.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주식도 조금 힘 빠지고 달러도 약세는 아니다. 뭐 이런 흐름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부양책이 현재로서는 제일 큽니다. 왜? 돈 빨러 왔던 시장이니까 돈이 더 들어올까 말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대 중요하니까.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러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고요.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돈워 리포트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하고요. 종목은 월요일 그리고 한 종목은 언제 공개해드릴지 모릅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말씀을 해드릴 거고 편입되는 종목은 저희가 이제 잠시 뒤 3시에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한다고 해요.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한 뒤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돈워 리포트 이주연 전문위원이 그동안 추천해준 종목들 쭉 나오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 뭐 잘 달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다 싶으실 텐데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립니다. 비율은 목표가 달성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은 지금 자료로 드러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총 수익률도 124%대 유지하는 가운데 휴마시스까지 모두 다 빨간불 잘 보여준 바 있고요. 다음 보죠. 예, 오태까지 특히나 레몬의 18%의 상승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뭐 써니전자, 진원생명과학 모두 다 잘 갔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4종목 들어있고요. 써니전자가 다시 들어온 뒤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네 종목 들어와 있고요. 지금 뭐 낙폭 줄어든 종목들도 보이고 플러스로 전환한 종목들도 보입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이제 계속 안 좋았다가, 전일 이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우일선 위로 올라타고,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쭉 보게 되면 항상 조정 나오고 나서 우일선 위로, 지수가 이제 올라타면서 상승세를 이렇게 쭉 만들어줬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얘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부근이,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하고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고점 부근인 2450포인트, 이 부근까지, 일단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락폭,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증시는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대를 만들고 제가 계속 조정, 하락 추세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갭 상승 출발하면서 이러한 하락 추세대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증시는 이제부터 좀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란색 선으로 나스닥인데 11,300포인트에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가 어떤 가격대냐면 역시나 9월 고점부터 최근에 1,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 가격대 중심 가격 부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250에서 300대 이 밴드대가 중심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점 12,000포인트까지 다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추세 전환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내에 박스권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 이번에 만약에 상승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올라올 텐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에 주식만 100% 있으시다면요, 현금을 한 40%에서 50% 정도 확보해두는 그런 기회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가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좌 전체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뉴지랩은 제가 이제 어저께 진단 드리면서 양봉으로 반등이 이제 잘 나와줬고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음봉으로 거래량을 굉장히 죽이면서 눌림이 또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 이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겠죠.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다면 좀 대단히 강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종목은 17,000원대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17,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거고, 거기 돌파해준다면 전고점 돌파하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인데요. 전저점 부근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순저가를 수정했던 부분인데, 딱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대 흐름에서의 주가 흐름이었었는데,
추세대 하단을 깨고 이제 반등 흐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전저점 지지 잘 받고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요 상단 저항 구간에서의 이제 저항을 받겠지만 이번에 돌파를 한다면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맥은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 부근 거기 지지받고 지금 돌리는 흐름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1,900원에서 2,000원대 저항 구간까지는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 생각되고요. 올선 위로 올라타고 거래량 죽이면서 오는 눌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써니전자, 대선 테마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써니전자는 이제 저점에서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시세를 크게 한번 줬고요. 이후에 제가 또 추천드리고 나서 시장 상승세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시장 급락 나오면서 이날 크게 빠졌는데 다 회복했습니다. 회복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렴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주가 변동성 조금씩 줄어들면서 움직이다가 방향 위로 잡아준다면 굉장히 큰 폭의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AS들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돈모 리포트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 가능합니다. 종목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